이제 너가 주장이야. 떠나는 손흥민. 결국 주장환장 넘기자 로메로 인터뷰 중 목소리 떨며 말한 상황. 결국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었다.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15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여전히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보도했다. 앞서 토트넘은 13일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3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 0대4로 완패했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크게 부진하며 상대를 위협하지 못했다. 볼터치가 거칠었다. 소유권도 금방 잃었다. 손흥민은 실점과 직결된 턴오버를 2차례나 저질렀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단 58분 만에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의 공격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디 애슬레틱은 수비만 탓할 것이 아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의 수비진을 위협하지 못했다. 손흥민, 브레넌 존슨, 티모 베르너가 약속된 위치를 잡아두고도 활용하지 못했다. 베르너는 전반전에 좋은 상황에서 2차례나 패스 기회를 놓쳤다고 짚었다. 이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토트넘이 뉴캐슬 진영에서 공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골은 손흥민이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빼앗기고 역습을 당해 나왔다. 손흥민이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골대를 등지고 플레이하는 것보다 전진하고 있을 때 항상 더 낫다고 꼬집었다. 공을 지켜주는 플레이는 손흥민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애초에 손흥민은 윙어라서 이런 플레이에 능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손흥민은 팀 사정상 센터포워드를 오가고 있다. 본래 포지션이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디 애슬레틱은 해리 케인은 압박 상황에서 공을 지키고 동료를 찾아내거나 프리킥을 얻어냈다라며 현재 토트넘에는 이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홀드 능력이 향상됐지만 무릎 부상에 시달렸다. 거의 2달 동안 선발로 나서지 못했다. 그가 없어도 토트넘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공격했다. 하지만 빠르게 공을 전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백패스가 많이 나왔다며 토트넘의 약점을 들췄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뉴캐슬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도록 허용했다며 전술적으로 완패했음을 인정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팀으로서 부족했다며 개선을 다짐했다. 토트넘은 이제 핑계를 댈 것도 없다.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은 거의 풀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 부상을 탓할 수도 없다. 올해 치른 경기 수도 적었다. 피로를 탓할 수도 없다. 그들은 여전히 갖추지 못한 경쟁력을 찾으려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트넘은 실제로 시즌 초중반 부상 때문에 고생했다. 미키 판더펜, 제임스 매디슨, 데얀 클루셉스키 등 핵심 요원들이 차례로 다쳤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1에서 2월을 지나면서 모두 복귀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FA컵과 리그컵에서도 조기에 탈락했다. 오로지 프리미어리그 하나만 소화한다. 다른 팀들보다 일정이 한가하다. 디 애슬레틱은 이런 점들을 짚은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책감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 성장은 고통스럽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면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성장의 일부다. 성장은 고통스럽다. 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다음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최근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고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빨리 교체된 사실도 놀랍다. 지난 몇 경기 동안 손흥민은 경기를 뜻대로 풀지 못했다. 웨스트햄전, 노팅엄전도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삭제했다. 손흥민은 경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한편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출전한 뒤 부상이 아닌 이유로 60분도 채우지 못하고 빠진 것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손흥민은 2016년 12월 11일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12분에 교체 아웃됐다. 컵대회와 유럽대항전까지 범위를 넓혀도 2016년 이후에 단지 전술적인 이유로 50분대에 빠진 적이 없다. 2016년 9월 14일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AS 모나코전의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된 적이 있다. 2021년 2월 18일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볼프스베르크와 경기에서도 전반 종료 후 교체됐지만 3에서 0으로 앞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식 차원이었다. 감독님, 혹시 티세요? 생애 첫 이달의 선수 수상 오른쪽 화살표 눈물 폭발. 감독은 그만 울라고 했다. 농담. 영국 매체 더선은 14일, 이하 한국 시간, 실바 감독이 수상 후 오는 무니즈에게 눈물을 멈추고 계속하라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무니즈는 지난 1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사무국이 발표한 2024년 3월 EA 스포츠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3월 한 달 동안 무니즈의 활약이 대단했다. 무니즈는 3월 첫 경기였던 27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에서 0 완승을 이끌었다. 29라운드에선 토트넘 호스퍼를 만나 홀로 2골을 몰아치며 3에서 0 승리에 앞장섰다. 하이라이트는 30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경기였다. 당시 무니즈는 후반 추가 시간 3분 팀이 2에서 3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동점골을 넣었다. 3월 한 달 무니즈가 기록한 공격 포인트만 무려 4골 1도움이었다. 무니즈는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를 비롯해 콜 파머, 첼시,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리버풀 등 쟁쟁한 후보를 누르고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PL 사무국에 따르면 풀롬 선수가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건 14년 만이다. 지난 2010년 2월 마크 슈워처가 이달의 선수가 된 이후 처음이다. 무니즈는 2001년 8월 루이 사하와 슈워처에 이어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이달의 선수가 됐다. 풀럼은 무니즈의 수상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브라질 출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윌리안이 사전에 이야기 없이 트로피를 전달했다. 무니즈는 트로피를 보고 놀란 눈치였다. 윌리안이 축하한다. 이달의 선수 라며 트로피를 건네자 무니즈는 눈물을 훔쳤다. 윌리안은 카메라를 보고 무니즈가 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축하한다 라며 웃었다. 무니즈는 구단을 통해 팀 동료, 스태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며 특별한 순간이다. 지난 2년 반은 힘들었다. 이제 난 잉글랜드에 적응했다. 이곳이 집처럼 편안하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실바 감독은 무니즈의 수상에 대해 나는 이미 그에게 그만 울라고 말했다 라고 농담했다. 이어서 이미 충분하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순간도 있다 라며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은 무니즈가 눈물을 멈추고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할 때다. 우리 모두 그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3. 중구치소서 몸관리한 손준호. K5로 복귀 추진.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난 전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32가 아마추어 무대인 K5 리그 5부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손준호 에이전시인 박대현 네스트 대표에 따르면 손준호는 K5 리그 클럽인 건용 FC 입단을 추진 중이다. K5 리그는 세미 프로 리그인 K3, K4 리그 다음 수준으로 한국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다. 손준호는 아마추어 무대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K리그 1, 일부 복귀를 노린다. 손준호를 원하는 다수 구단 가운데 가장 접점이 큰 팀은 전북 현대다. 손준호는 2018년 전북에 합류해 3년 동안 뛰었다. 2020 시즌 K리그 1 최우수 선수 MVP를 받으면서 전성기를 함께했다. 손준호 측은 아무래도 전북 현대가 1순위인 것도 사실이라며
전북 말고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북 현대 관계자도 상호 교감이 있었다. 본격 계약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손준호처럼 좋은 선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손준호는 복귀에 앞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대한축구협회 정식 선수 등록이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풀려난 손준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손준호는 구금 당시 승부 조작 또는 이적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준호 선수에 대한 몇 가지 확인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사법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준호가 조기 석방됐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추측도 나온다. 손준호는 구치소에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73kg을 유지했다.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 3주 동안은 개인 훈련으로 몸을 끌어올렸다고 한다. 박대현 대표는 선수 등록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그라운드에 나서겠다고 했다. 4.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시술 결심한 링가드의 용기. 5월, 싱싱한 무릎으로 복귀 예고. 갑작스런 결정이었다. 링가드는 주중 포항전 대비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터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단 전망이었다. 11일 연습 경기에도 출전했다. 연습 경기 출전은 본 경기 엔트리 합류의 결정적인 단서로 여겨진다. 김 감독도 6라운드 대구 원정 경기에서 포항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3월 A매치 휴식기 때 가족을 보러 영국에 다녀온 뒤 무릎에 물이 차는 증세, 슬관성 부종을 보여 약 2주간 휴식한 링가드는 연습 경기에서 무릎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과 통증을 느꼈다. 돌발 변수였다. 링가드는 유스 시절 무릎을 다친 뒤 수술이나 시술 없이 재활로 부상을 극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뛸 문제가 아니었다. 박지성 전북 테크니컬 디렉터는 현역 시절 무릎에 물이 차는 증세로 고생하다 나이 30의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했다. 단, 코치진, 선수 측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최선일지 논의했다. 구단 입장에서 링가드는 놓칠 수 없는 카드였다. 서울 홈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10일 인천전에선 승강제 시행 이후 K리그 1 단일 경기 최다 관중 신기록인 51,670명이 관중이 들어찰 정도로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했다. 몇몇 장면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이며 향후 활약을 기대케 했다. 또 링가드 유니폼을 입은 팬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관중 수는 29,061명.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링가드의 건강한 무릎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1 옵션 장기 계약을 맺은 만큼 눈앞에 경기를 보고 무리하게 복귀를 시킬 이유가 없었다. 링가드는 커리어를 통틀어 한 번도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처음엔 다소 망설였다고 한다. 타지에서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터. 하지만 주변 동료의 경험담을 들은 뒤 시술을 결심했고 일사천리로 일정을 잡았다. 김 감독은 선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링가드는 이번 시술로 약 한 달간 결장이 예상된다. 김 감독은 2주 뒤에 훈련에 복귀하고 한 달 뒤면 경기에 뛰지 않을까 싶다. 고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예상 복귀 시점을 전망했다. 종전 결장 기간까지 고려하면 약 2달간 공백이 생긴다. 정상적으로 재활 과정을 거칠 경우 5월 11일 인천 원정 경기 12라운드 혹은 19일 대구 홈 경기 13라운드가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은 링가드가 결장한 이날 경기에서 기세 좋은 선두 포항에 2대4로 패했다. 김기동 체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김 감독은 포항 때처럼 서울에도 위닝 멘털리티를 심겠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맨유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빅네임 링가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